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꿈이 있다. 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꿈은 더 없는 특권인데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우리 학생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결코 생각은 어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더디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았어요.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주도한다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정한 자원들이 꿈의 학교가 되는 것이 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미래교육의 하나의 전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 가졌던 꿈이 공군 전투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걸 기억이 나는데 최태선 선생님 역사 선생님 꿈 아니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예. 대법원장이 꿈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유는? 아니 땅땅땅 그거 봤는데 이렇게 검은 옷을 입으시고 되게 그렇죠. 멋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 누구야 했더니 대법원장이래. 그때 제 꿈은 그랬구나. 대법원장. 네.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꿈을 다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다 이루셨나요?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못 멋있어 이루셨군요.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어. 비슷해요. 연구님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는데요. 네, 연구원이니까 반쯤은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은 어때요? 선생님 학생은? 저는 우선 이제 현재 일본군 성노예와 같은 국내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슈화시키는 일이 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후 이제 국제 변호사로 활동을 해보고 싶은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소속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창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예, 이제 예. 저희 수원 청소년의회학교 소속으로 의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장님이세요? 네.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우선 저희 가정 환경 자체가 부모님들께서도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치인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시고요? 네.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주로 그런 시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간에 그 멋진 꿈 꼭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예, 예. 화이팅! 우리 학생들이 꿈을 찾고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그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역할들을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도 해주시고 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나요? 지역사회에서 꿈의 학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 오산 같은 경우는 축구를 주제로 한 하이리그 꿈의 학교가 있고요. 혈기왕성한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학교 단위가 아니라 지역별로 선수를 묶으면 대회를 열어주는 하이리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거는 또 이제 청평호반, 가평의 수상 스킬을 전담하는 꿈의 학교가 있고요. 독특한 학교들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안산에서는 또 낚시를 주제로 한 꿈의 학교가 있고요. 낚시를 주는 학교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특정한 자원들이 학생들하고 학생들의 꿈이 만나면 꿈의 학교가 되는 것이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독특한데 꿈의 학교? 낚시?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전정일 대표님 어떤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를 말하는 시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다양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지역에서는 아주 보편으로 되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보고 싶은 또는 뭘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지역에서 대단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가령 마을 학교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농사, 요리, 적정기술, 뭐 일놀이, 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다 꿈의 예, 예. 학교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사회에서의 가장 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저는 꿈의 학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자꾸 이제 꿈의 학교 하시는데, 꿈꾸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래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꿈의 학교가 뭐며,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은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 찾아서 꿈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제 꿈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예, 예. 학교 밖 교육 활동인 거죠. 학생들이 무한히 상상하도록 하고 또 질문하고 기획하면서 그 꿈의 학교를 또 운영하고 성찰하고 이러면서 자기 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학교 밖 교육 활동입니다. 예. 꿈의 학교는 덴마크의 시민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그래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덴마크에서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분야에 몰두하는 이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를 탐색하거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대 협력을 하면서 더 넓은 교육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 대표님. 핵심은 저는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의 공공성. 네, 교육이 뭘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저는 꿈의 학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학교의 가장 핵심 목표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학교 밖에서 일궈내보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저는 이것이 이제 미래 교육의 하나의 전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의 학교는 그래서 아까 말한 전인교육을 실제 학교 밖에서 일궈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새로운 우리 사회의 교육의 흐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영모님, 그럼 아까 이제 살짝 오산에 있는 꿈의 학교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이 꿈의 학교도 좀 유형별로 예, 좀 이렇게 종류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꿈의 학교는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3가지 유형? 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다 함께 꿈의 학교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만들어가는 거, 찾아가는 거, 다 같이 다 함께 함께. 꿈의 학교. 다 함께 하는 학교. 네. 우선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저희가 줄여서 만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꿈.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해보고 싶은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학생이 운영하는 꿈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학부모, 비영리단체, 개인이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꿈의 학교를 말하고요. 다 함께 꿈의 학교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꿈의 학교를 말합니다. 이 3가지 유형이 매우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구분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그러네요.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주체. 학생이 운영하면 만꿈, 성인이 만들어 놓은 데에 학생이 가면 찾아가는 꿈의 학교,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면 다 함께 꿈의 학교이고요.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학생들의 꿈을 찾는 활동을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승희 학생이 아까 수원 청소년의회 그 의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꿈의 학교 중에 하나인가요? 네, 꿈의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만꿈인가요? 찻꿈인가요? 닭꿈인가요? 저희는 궁금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찻꿈이라고 그건 또 아, 찾고. 그렇구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 의회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활동을 실제로 직접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조례나 정책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저희들끼리 서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정책을 가지고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본회의 또한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대표님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시죠? 네, 직접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만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운영 주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좀 함께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6회까지 올 동안 또 졸업생도 있는데 졸업생 멘토들도 있고 운영위원님, 학부모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조례나 정책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면 직접 분과를 나누어서 그 분과별로의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분과별로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분과 위원들의 각자의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원 청소년의회 어떤 활동들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조용한 주말의 수원시청. 하지만 주말에도 수원시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열띤 토론회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킥보드를 이제 아무 때나 주차하고 던져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인도에서 주행을 하는 게 이게 너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에 무슨 일로 온 거예요? 경기 꿈의 학교, 저희 의회학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수원시의 문제점이나 저희가 평소에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렇게 다들 의견을 모은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수원 청소년 의회학교. 나도 의원이다라는 꿈의 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상임위원회를 꾸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시에 필요한 정책과 의제를 발굴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증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QR코드 같은 거를 여기 찍히게 만드는 거야. QR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회부 때문에 언제나 찍잖아. 그런 거 좀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글쎄 말이에요. 있는데요.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는 학생들. 이곳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가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이 수원 청소년 의회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제 꿈에 더 가까워지려면 법과 조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사회가 좀 더 많이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활동에 흥미를 느껴서 올해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만난 학생들. 오늘은 바깥에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작성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자전거 거치대의 지금 이 형황이 좀 많이 협소한 것 같고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분실위험도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른 교통수단들을 주차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까지 만든 조례 내용이 충분한지 직접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 이용을 만 16세 이상만 가능하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하가 더 좋을 것인지. 학생들이 생각한 의견에 시민들의 생각까지 더해져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지역 정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만든 조례가 지역사회에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겼네요.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결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장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찾아서 스스로 해요. 굉장히 더욱더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찾아서 훨씬 더 저희가 만들 조례안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열심히 설문조사도 하고 이랬던 게 결과물로 진짜 이어진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되게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 의원들이 일하는 경기도 의회를 견학해보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곳에 직접 와보니 설레고 신나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도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범죄 1차 심의에서 통과돼서 올라오면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간단하게만 배웠던 의회의 역할을 더욱 자세히 배워가는 시간. 직접 의장봉을 두드려보기도 하면서 미래에 이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행복한 꿈을 그려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의원이 돼서 말한다면 되게 벅차네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이번엔 실제 도의원을 만나 학생들이 의회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웠거나 궁금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되게 중요시되는 점이나 어떤 거를 고려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요. 지방의회에서는 주로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하고 조례를 만들 때도 그 목표에 부합하느냐에 가장 핵심 가치를 두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학교라는 꿈의 학교를 통해 사회에 꼭 필요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생들. 마을이 중심이 되는 정말 그 마을의 지역애를 갖고 성장하고 자라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아마 수원시가 꿈꾸는 꿈의 학교의 기대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들의 시각으로 좀 저희 지역을 바꿔나가는 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직접 만들어가는 학교. 학생이 무한히 키워가는 배움. 스스로 기획한 꿈의 배움터에서 학생들은 삶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 보면서 정말 저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꿈은 나에 대한 그 일종의 성찰을 필요로 하는데 그 성찰을 그냥 가만히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이게 성찰이 되고 이게 진로, 꿈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저런 꿈의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직접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뭔가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학습 생태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부럽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요. 이런 기회는 쉽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했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단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경험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본 것들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보고 그것이 정책 마켓에서 이렇게 현직의 의원님들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상당히 저희 잘할 때와 다르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들과 경험들은 아마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미래에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학교 밖에 이렇게 훌륭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입시교육은 학교 안에만 배움이 있고 밖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 배움으로 쳐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배움은 학교 안팎 어디든 가리지 않고 마을이 학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쨌든 청소년의회 지금 학생들이 뭐 꿈을 찾아가는 학교라고는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어떤 계기로 그런 것들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학교 밖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그 의사 결정 과정들을 그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아이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진짜 어떤 그 이루고 싶었던 꿈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시키는데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또 주변의 반응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우선 저희 의회학교의 제일 중요한 장점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쉽게 논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의회학교에서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제 각자의 진로와 직결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제로 국제 변호사라는 제 진로를 확립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가 제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도 흥미를 느끼고 조금 더 나도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 내에 다양한 꿈의 학교도 운영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운영되고 있는 꿈의 학교의 교육 철학, 네. 운영 원칙 이런 게 무엇일까요? 우리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주도한다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 지치지 않고 쉼없이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그 꿈의 학교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의 핵심 가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상하고 질문하고 그 상상과 질문을 기획하고 운영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해내되 또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더불어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문제를 함께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핵심적인 가치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연구원님, 이 꿈의 학교의 장점은 이거다.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꿈의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자아 탐색이나 진로 탐색,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교육을 경제 논리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꿈의 학교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성인이 돼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해보고 또는 무엇을 도전해보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네 하고 되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때 되돌리는 것보다는 청소년 때 학창 시절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그것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탐색의 기회 측면에서도 훨씬 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 꿈의 학교가 만들어지면 초창기에는 많지 않았겠죠. 근데 지역사회도 학생들과 만나서 물적, 인적 자원들이 함께 학생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것이 도움이 되어서 지역사회도 동시에 교육적인 여건이 성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꿈의 학교, 학생들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저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가고 싶어 해야 하고 가면 즐거워해야 하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꿈의 학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저기 꿈의 학교 으뜸 구호가 있어요. 거침없이 꿈꿔라, 당차게 도전하라. 이것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꿈을 꾸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다 하더라도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건 저는 마을이 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꿈의 학교를 행복하게 가꾸는 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면에서 꿈의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 직접 만드는 학교가 있다면서요. 제가 사실은 그 학교에서 자발적 동아리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만든다 이게 지금 뭔 소린지 아직도 저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런 스스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꿈장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만드는 그 주인공인 거죠. 대표가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를 이제 기획서로 써내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망꿈을 지켜줄 꿈지기를 또 모십니다. 옆에 훌륭하신 꿈지기. 다양한 단어들이 많네요. 뭐 부모님이어도 괜찮고 선생님이어도 괜찮고. 꿈지기는 학생이 아니어도 돼요? 어른이 이제 지켜봐 주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든지 자료를 준비해 준다든지 꼭 필요하면
어떤 전문가를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뭐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다. 뭐 선생님께 연락해서 그 준비하는 일들을 꿈지기들이 해주고 오로지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문가들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그 뒷바라지를 뒤에서 조연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주연이 되게 하고. 그래요? 네네.